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Q&A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제 랩탑 앞에 있고요. 제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랩탑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질문방을 받기 전에도 꽤나 자주 받던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쓰는 랩탑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맥북 프로 레티나 15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2015년형이에요. 여행 바로 전에 구매한 맥북입니다. 그때 맥북 프로가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는 했는데 저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이거를 사게 됩니다. 참고로 500기가예요. 아마 맥북 프로가 이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제일 큰 용량으로 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용량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문제야. 그리고 저는 서브 랩탑을 갖고 다니는데요. 바로 윈도우 서피스 8인 것 같아요. 그쵸? 8 프로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256기가 짜리예요. 이거는 여행을 위해서 산 건 아니었고요. 원래 이 랩탑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랩탑을 거의 안 쓰고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랩탑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 했었는데 제가 어학연수를 가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랩탑을 쓸 일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좋은 랩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맥북 프로를 샀습니다. 왜 이 애플 기기를 사용하게 되었느냐? 제가 컴퓨터를 윈도우 기반 형식으로 썼었는데 이 랩탑을 살 당시에 엄청나게 오류가 막 생겨났어요. 정말 암유발. 그래서 찾아보는 도중에 이 맥북이 체계가 그런 오류를 스스로 조금 고치는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 랩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하게 1년 반 동안 이거를 쓰고 있죠. 근데 이걸 가져오기 완전 잘했어요. 가끔씩 얘가 못 고치는 하드디스크들의 오류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고치면 정말 바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로 편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절대 편집을 못할 거라는 지금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랩탑을 가지고 다니면 단점이 뭐냐면 이거 딱 2개만 들고 다니면 사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부담은 충전기에서 옵니다. 충전기. 아 진짜 무거워. 네, 이거 그 핸드폰 충전기로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에서 이번에 나온 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제가 원래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널 컷을 써본 적도 사실은 관심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동영상 편집을 배운 게 대학교 동아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가 최고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뭐 사실 최고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자부심? 이런 게 있었었죠. 제가 여행 와서 한 60일 정도는 편집을 안 했어요. 그냥 동영상만 정리를 하고 편집할 마음의 여유도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었죠. 그래서 편집을 안 하고 있다가 한 60일째부터 이제 동영상 편집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한창 영상 편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잘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보이기는 했지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생각할 이제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잘 편집을 하다가 아이슬란드 영상을 편집하면서 확 터져버립니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운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다운이 되면 괜찮지만 제가 작업했던 내역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말.
그 컨트롤 S가 맞죠? 그 세이브 하는 거? 계속해서 컨트롤 S 맞나요? 그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면 문제가 덜하긴 하겠지만 그걸 이제 깜빡하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은 정말 자괴감이 엄청나게 들죠. 아이슬란드 영상은 다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했고요. 정말 이걸 짜깁기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그때 생각하면 막 그래서 알아본 게 파이널 컷 프로였습니다. 저는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오면서 제 작업 능률이 한 1000%는 오른 것 같아요. 정말로 파이널 컷 프로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행 중에 파이널 컷 프로를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오면서 장점을 조금 적어둔 블로그 글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프리미어 프로의 버벅거림과 한계성을 실감하고 파이널 컷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소프트웨어를 제가 돈을 주고 산 거는 처음이네요 라고 글을 써놨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비싼 프로그램을 산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화가 났으면 이걸 돈 주고 샀겠습니까? 가격은 $300네요. $300. 그런데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진짜 최고. 뭐 계속 설명을 하면서 왜 최고인지는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은 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왠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할 것 같아서 여행 중에 한량 모드에서 잠시라도 공부 모드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프로는 한계가 너무너무 많았다. 나도 간지나게 막 이렇게 좋은 효과를 주고 싶은데 애프터 에펙을 저도 사용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더 무거워. 더 힘들어. 뭐 하나 효과 주려면 한 2~3시간을 그런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애프터 에펙은 심리적으로 더 먼 프로그램이었다 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사실 파이널 컷 프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먼 것도 사실이었는데 워낙 장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파이널 컷 프로를 아마 체험판을 먼저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체험판을 먼저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느낀 점이 매우 직관적이고 딱 봐도 훨씬 우월하다. 돈값을 한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네, 이게 제 첫 감정이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파이널 컷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은 렌더링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 인코더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다가 렌더링을 잡아놓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연결성이 굉장히 버벅였어요. 힘들었어요. 뭐 안 되는 것도 많고.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뭐 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또 두 번째, 기본적인 효과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다. 와, 진짜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감명을 받은 파이널 컷 프로의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구매할 수 있는 효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간지나는 효과들은 대부분 유료로 구매를 했고요. 에펙에서도 가능한 효과이지만 만약에 에펙에서 그 효과를 구현해내려면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환산했을 때 저는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키밍. 이게 진짜 작업 시간의 효율을 엄청나게 늘려줘요. 스키밍이 뭐냐면 이거를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첨부를 할 텐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만 갖다만 대도 이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뭐라고 써놨냐? 영상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스키밍이 되는데 이게 정말 최고다. 그리고 또 효율성을 높여주는 파이널 컷 프로의 장점은
영상을 컷할 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잔물결 없애기라는 걸 해줬었어야 됐어요. 파이널 컷 프로는 컷을 했을 때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쭉 붙어요. 이거를 자동으로 안 붙게 하는 설정도 있기는 한데 저는 자동으로 붙는 게 훨씬 편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렌더링 하는 방식이 파이널 컷 프로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얘가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의 일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자기의 그 계산에 따라서 얘가 렌더링을 알아서 해요. 렌더링을 한 10개를 걸어놔도 얘가 언젠가는 알아서 다 처리를 해요. 그리고 렌더링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정말.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하나의 실수를 했다 그랬을 때는 그 렌더링 할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해놓고 렌더링을 먼저 해요. 왜냐면 렌더링하고 파일 하나로 해서 핸드폰으로 제가 보면서 이건 괜찮네 안 괜찮네 할 때도 있거든요. 렌더링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애플에서 나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의 단점을 제가 써놨는데 코덱을 가리는 듯? 그때는 제가 아마 어떤 코덱에 문제가 있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MP4로 렌더링이 된다고 하나 찾는데 어려웠다. 사실 단점 같지도 않은 단점이었죠?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키보드 커스터마이징이었어요. 워낙 프리미어 프로에 단축키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파이널 컷에 다시 익숙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많고,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징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만약에 파이널 컷 프로를 쓰실 분들, 이 단축키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편집 직접 하셔서 올리시는 건가요? 네, 직접 합니다. 사실 제가 한 여행이라서 만약에 이걸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2배, 3배로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편집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집을 하면서 여행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감정이 막 살아나면서 편집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아니면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따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아예 안 했었던 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왜냐면 시간은 돈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장기 여행을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편집하는 재미를 잘 못 느꼈을 때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게, 제가 촬영하는 이 영상분이 하루에 8기가예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어디다가 올리고 그거를 설명하고 그분이 다운받고 그러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편집하는 게 아마 훨씬 시간이 빠를 거예요.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여행을 뭐 내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나라를 한번 바꾸고 나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는 이유는 사실 한 여행이 한두 달 지났을 때 그 영상을 보면 또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차오르면서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상 편집을 한 60일, 거의 2달 정도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간격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사실 포르투갈 60일 정도의 여행은 제가 편집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포르투갈 70 며칠부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는 스타일이 이런 뉴욕이나 런던 이런 바쁜 도시에서는 편집을 안 해요. 그 바쁜 와중에 편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여유도 안 생기고, 약간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편집하는 시간이 많으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편집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한적한 그런 나라들을 여행을 할 때 편집을 좀 몰아서 하는 편이고요. 노르웨이에서 편집을 좀 많이 했었었고, 여기 지금 멕시코에서 편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뉴욕 편집을 거의 다 끝낸 것 같아요. 49일간의 여행. 그래서 영상이 한 50개가 넘게 나왔죠. 그리고 편집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영상마다 매우 달라. 제 영상 중에 많이 봐주시진 않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나레이션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제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간 나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영상을 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나레이션하고 그걸 싱크를 맞추고 그리고 그러는 것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애정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고 대부분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편은 아니에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상마다 편집 시간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행 중에 영상을 편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뭔가 여행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주객전도가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100일 전까지 했었어요. 내가 뭔가 영상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순간 저는 밖을 무조건 나갔습니다. 영상 편집에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더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영상이 밀리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여행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은연중에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이 100일째 되는 날 확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을 통해서 내 여행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이 여행 중의 일부이다. 일기장을 쓰는 것처럼 꼭 해야 하는 절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 영상 편집의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원래도 편집하는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책감 없이 이 시간은 여행의 일부로 생각해서 재밌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는 영상을 편집하다가 저는 그게 딱 싫으면 안 해요. 뭔가 이게 편집하는 게 재밌지만 순간 딱 하기 싫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날의 편집을 안 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면 또 편집이 재밌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수리 공부하다가 이거 재미없어 이러면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다가 좀 재미없어 이러면 언어 공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영상 편집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뉴욕 편집하다가 막힌다 이러면 노르웨이 편집하고, 그래서 두세 개의 나라 수십 개의 영상을 거의 동시간대에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영상만 이렇게 붙잡고 편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고쳐야 될 점들이 계속 눈에 보여서 한 10일 정도가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10일 동안 그 영상만 막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간헐적으로 그 영상을 체크해가면서 수정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처음 내가 또 이 영상을 찍힌 걸 봤으니까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편집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재미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막 하나하나 봐가면서 편집을 하진 않고 그렇게 편집을 한번 해놨다가 나중에 한 이틀 뒤나 3일 뒤, 늦으면 하중에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가미를 그때서 주죠. 왜냐면 딱 처음 보면 저는 다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 그런데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시간차를 두고 영상을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편집 프로그램을 바꾼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도 충분히 멋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아이슬란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인기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봐주질 않았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뭐 그냥 아이슬란드에 관심이 없나 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블루라군, 제가 약간 수영복 입는 거에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제가 한참 뒤에 이제 그 아이슬란드 영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지게 되죠. 내가 봐도 재미가 없어. 요즘 올리는 영상은 10분, 길어봤자 15분 이러잖아요. 막 그때 영상은 30분을 거뜬히 넘어. 30분을 넘는데 그 굉장히 전개가 빠른 그런 영상이 아니라 굉장히 템포가 느린 영상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영상을 보면 진짜로 내가 아이슬란드에 다시 간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기는 한데 재미는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영상이기는 한데 뭔가 다 비슷비슷한 느낌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아,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40년 뒤에 저를 위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40년 뒤에 제가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혹시 영상 편집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따로 Q&A 방에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럼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 편집하는 모습을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인정? 좋은가요? 갑자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흉측하게 보이지만 제가 조금 이상하게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해요. 갑자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좀 자연광을 이용해서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이제 좀 괜찮다. 이쁜데? 그치?